자,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 함수 배워봅시다. 자, 일단 함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변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갈게. 자, 변수 읽어봅시다.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닌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 자, 변수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이 상수라는 숫자인데 상수. 상수와 그리고 변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상수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다 라는 뜻에서 상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변하는 숫자다, 어떤 숫자가 될지 모르는 막 변할 수 있는 숫자를 변수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말을 길게 하면은 아마 이해가 더 안 될 테니 변수와 정해져 있는,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 상수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 자, 함수 봅시다. 두 변하는 숫자인 x와 y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말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에 어떤 값과 어떤 값이 나왔어? x라는 값과 y라는 값이 나왔어. 자, 근데 두 숫자는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든지 될 수가 있어. x라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어떻게도 변할 수가 있고요. y라는 숫자도 동일하게 많은 숫자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집니다. y의 값이 정해진다고 하였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x가 1일 때 그때의 y의 값이 2입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은 3입니다 라고 했어. 자, 이 녀석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를 볼게요. 아래 다시 쓸게. 자, x가 1일 때 y의 값이 2입니다 라고 하였고, x의 값이 2일 때 y의 값이 2입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녀석을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x가 1로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2로 정해졌는데, x의 값이 2로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3으로 정해졌어. 자, y의 값들이 오직 하나씩 정해졌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겹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위에서는 겹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보니까는 x가 1일 때 y는 2고요. x가 2일 때 y의 값이 2입니다.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겹쳐져 버렸어.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는 y의 값이 겹쳤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y가 겹치면 안 된다 라는 거지. y의 값이 겹치면 안 된다 라는 거지. 자, 다음 거 볼게. 자, 꼭 풀어봅시다. 바로 예제가 나왔는데, 시속 50km로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km다 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우리가 거속시를 배웠기 때문에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거리는 속력, 시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거리 y를 뭐라고 하셨다? 시속 50km로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다. 그게 y입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거리에 대한 식을 한번 만들어보고 문제를 시작하자. 자, 이동한 거리 y는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주어진 속력은 50이고 주어진 시간은 x니, 그러면 y는 50 곱하기 x를 하면 되겠네. y는 50 곱하기 x를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바로 이제 빈칸을 채워라 라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x가 1일 때
x가 1일 때 그때 y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 우리가 x에 1을 대입하면 값이 어떻게 되지? y의 값은 어떻게 변하죠? 자, y라는 값은 이렇게 됐네요. 50 곱하기 1이기 때문에 50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 시간이 1시간 이동했을 때는 이동한 거리가 50km이다. 다음에 x가 2일 때 y의 값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바로 쳐줄게. x가 1이었습니다. 자, y는요, 만약에 x가 2라면, 자, 주어진 식의 x에 2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50 곱하기 2가 되었네. 그치? 그래서 100km. 자, 이제 세 번째 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y라는 값은 이제 50 곱하기 x가 3이기 때문에 3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어서 150km. 150km. 다음에 x가 4일 때는 몇백 킬로미터이다. 4 곱하기 50을 하면 되기 때문에 200km이다. 자, x가 5일 때는 50 곱하기 5를 하면 되기 때문에 250km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쉬운 말로 하면 겹치니 겹치지 않니? 지금 y의 값들이 겹치니 겹치지 않니? 겹치지 않아. 그러면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응 그래 맞아 맞음. 자, 다음에 세 번째 볼게. 그러면 y는 x의 함수인가? 자, 함수라는 걸 이렇게 배웠었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겹치지 않고 정해진다면 우리는 함수다라고 배웠었어. 그런데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얘는 그렇습니다. 함수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함수입니다. 맞음. 자, 함수 맞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거속식의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줬었던 이 y와 x에 대한 식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y는 50 x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함수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바로 다음 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함수. 이번 단원에 그리고 이번 학년에 너희가 배우려는 함수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첫 번째가 정비례 함수고요. 자, 두 번째가 반비례 함수인데요. 자, 일단 정비례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볼게. 정비례 함수 읽어볼게. 두 변수 x, y 사이에 y는 ax, a 곱하기 x인 정비례 관계가 있는 함수이다. 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거 꼭 밑줄 치고 외우도록 할게.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0 곱하기 x가 돼서 x는 사라질 거야. x가 사라지면은 y와 x와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반비례 함수도 한번 읽어볼게. 두 변수 x, y에 y는 x분의 a인 반비례 관계가 있는 함수이다 라고 하였어. 아, 반비례라는 거 알고 있지? 자, 정비례, 반비례를 내가 조금 안 말했었는데 정비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정비례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진다라는 게 정비례고, 그 다음에 반비례라는 거는 x의 값이 커질 때 그러면 y의 값은 작아집니다라는 게 반비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반비례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비례 관계가 아닌 함수.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배운다고 했었는데 y는 ax인 모양이 아니거나 그리고 y는
x분의 a인 모양이 아닌 함수들, 그런 함수들은 전부 다 비례 관계가 아닌 함수입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읽고 넘어갈게. 자, 두 변수 x, y 사이에 정비례, 반비례 관계가 아닌 함수이다 라는 거네. 알겠지? 자, 함수의 값이다 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 함수의 값이란 무엇이냐면 한번 먼저 읽어볼까? 자, y가, 자, 일단 함수의 기호 먼저 봐야 되겠네. 함수의 기호 y가 x의 함수일 때 이것을 y는 fx라고 나타냅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fx라는 말을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서 쓸게 y는 fx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영어로 하면은 아마 영어 공부 많이 해본 사람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펑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펑션. 그 펑션의 f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에 들어있는 그럼 이 x라는 거의 정체는 뭐예요? 이 x라는 거의 정체는 뭐냐면 이 fx라는 식은 지금 내가 생략한 거예요. 어떤 식을 생략한 거예요? x의 미지수가 x만 있는 식을 그냥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fx라고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fx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고? 얘는요, 미지수가 x만 있는 식이다 라고 이해하자고. 미지수가 x만 있는 식이다 라고, x만 있는 식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변에는 x만 있는 식, 좌변에는 y라는 값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음에 함수의 값 볼게.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이다 라고 볼 거야. 아까 전에 예제 문제에서도 봤었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게 그게 바로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수에서는 x와 y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그래서 x가 1일 때의 y의 값, 그때의 y의 값이 함수의 값입니다. x가 2일 때의 y의 값, 그게 함수 값입니다. 그때의 y 값이 함수 값입니다. 그리고 x가 3일 때의 y의 값, 그게 그때의 y 값이 함수 값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이해해볼게. 예제 문제가 안 나왔군요. 자, 함수 fx는 3x다. 그리고 함수의 값 f2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fx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어? 자, fx라는 것은 미지수가 x만 있는 식이다 라고 했었는데, 다른 미지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뭐 a, b, c라든지 그런 다른 미지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해졌어. 뭐라고 정해졌어? fx를 3x라고 하래. fx를 3x라고 하래.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어떻게 쓰지? 이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y는 fx다 라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fx가 3x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fx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y는 3x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아래 읽어볼게. 함수 fx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y는 3x입니다 라고 했어. 자,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음에 함수 값 볼게. 함수의 값. 함수 y는 fx에서 x가 2일 때의 y의 값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 이것도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함수를 한번 다시 써보고요. y는 3x라는 함수에서 x가 2일 때의 그때의 y값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y값은 함수값입니다 라고 했죠. 자, x 대신에 2를 대입할 건데, 자, 생략된 곱하기 써주고 곱하기 2 써주면 그때의 y값은 몇이 되었어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구나. x가 2일 때
2일 때에 함수 값은 y는 몇이다? y는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리고 그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y는 6이다 대신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f2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어. 이 표현은요, 함수 fx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였습니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꼭 풀어봅시다. 함수 y는 3x-2에 대해서 다음 함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아까도 봤었지만 여기에 써있는 이 f1은 뭐다? fx에 몇을 대입하겠다? x 대신에 몇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때의 y값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인 거야. 자, 한번 같이 구해볼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요, y는 3 곱하기 x인데 x 대신에 1을 대입하였기 때문에 3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됐어. 자, 이 식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3에서 2를 뺐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y의 값은요 1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y의 값은 1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써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y는 1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다음 거 보자. 자, 이 말은요, 마찬가지로 fx에 x 대신에 몇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고, 그때의 y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y는 마찬가지로 3 곱하기 x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인데요. 이때의 y값은 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간단하게만 써주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 그때의 y값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 자, 예제 1번, 2번 풀어봤는데 이해가 조금 될까? 자, 3번하고 4번은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는지, 어떤 값을 구하면 되는지 아니까 바로 계산을 해볼게. 자, y라는 것은요 3 곱하기 x-인데 3 곱하기 이번에 x 대신에 2분의 1을 넣겠습니다. 2분의 1을 넣었고요. 그때의 y값을 계산하겠는데요. 자,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었네요. 자, 2분의 3 마이너스 2는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4를 연산하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신에 말을 이쁘게 한번 써보자. 자, x가 2분의 1일 때에 y의 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바로 함수의 값입니다 라고 보면 된다고 했지. 자, 다음 것도 계산해 봅시다. y의 값은요 3 곱하기 x인데 이번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는 약분 시켜주고 얘랑 연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연산해주면 마이너스 4 되겠네. 자, 그래서 x가 몇일 때에 y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자,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일단 좌표라는 걸 먼저 배워보자. 좌표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읽어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 이거 우리 많이 배웠었지? 자, 근데요, 수직선에서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이것을 기호로 PA다 라고 나타냅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써있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암기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원점도 같이 읽어볼게. 좌표가 0인 점 5라고 하지. 알파벳 5 그리고 괄호치고 0입니다 라고 쓸 거야. 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딱히 예제를 준다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오는 예제 이어서 볼게. 자,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 아, 되게 쉽지? 되게 쉽네. 자, A라는 점이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B라는 점이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B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그리고 괄호 닫고. 자, 다음에 C가 나타내는 점은요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D라는 점이 나타내는 점은 5가 될 테니 D 괄호 열고 5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좌표평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순서상, 일단 순서상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 자, 1,4와 같이 괄호 안에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좌표평면이란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이다 라고 했고, 그때 원점은요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0,0입니다 라고 했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보지 않았어도요 아마 이런 거 기억할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가 얘가 x축이고요. 얘가 x축이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하여서 자, 수직이 아닌 것 같죠? 다시.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하여서 얘가 y축입니다. 라고 해서 자, 좌표축 하나와 좌표축 하나를 두 개를 수직으로 만나게 한 것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다 라고 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두 좌표축의 교점 얘가요 0.5 그리고 0,0입니다 라고 배울 거야. 알겠니? 자, 순서쌍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괄호 안에 두 수를 짝지어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자, 1,4다 이것처럼 두 숫자 1이랑 4를 짝지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런 말이지. 자, x의 값은요 1이고요 그리고 그때 y의 값은 4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생략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x의 값과 y의 값을 짝지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좌표평면 여기에 좋은 그림이 나왔네. 자, 아까 내가 이야기했었듯이 자, 수평을 나타내주는 좌표축은 x축 그리고 수직을 나타내는 좌표축은 y축 다음에 x축과 y축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어려울 게 없네요.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다라고 했어. 무슨 소린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 x축 위에 한 점 a,0과 그리고 y축 위에 한 점 0,b에서 각각 축의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렇구나. 자, x축 위에 한 점. 자, 얘는요 0,a가 되겠죠? 0, 자세히 쓰면 a,0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y축 위의 점은요 얘는요 우리가 0,b다 라고 나타내는데 자, a축에서 수직선을 긋고요 그리고 0,b에서 수직선을 그어서 그때의 교점이 a,b입니다 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1,4 이런 애들을 좌표축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거야. 알겠니? 자, 다음에 아마 바로 예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1,3을 먼저 찍어볼게. 1,3을 먼저 찍어볼 건데 x의 값이 뭐다? 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자, 1,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자, x의 값은 1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y의 값은 3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x의 값이 1인 곳을 한번 점을 찍어주고요.
다음에 y의 값이 3인 점을 찍어줄게.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수직선 긋기로 했었지? 자,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y점에서 다시 수직을 그어주고 수직선을 그어주고 그러면 교점이 생겼네.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지울게.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자, 여기가 교점이 되었는데 이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하겠다? 1,3이라고 하겠다 라는 이야기지. 자, 다음에 이어서 점 B도 한번 찍어볼게. 자, 점 B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점 B는 3,-2인데요. 자, 자세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값은 3이고 y의 값은 -2다 라고 찍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얘도 좌표축 위에 한번 점을 각각 찍어보자. x의 값이 3인 것은요 여기에 있고요. 다음에 y의 값이 -2인 것은 여기에 있네요. 아까는 우리가 수직선을 위로만 그었지만 여기에서는 아래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치? 그래서 아래에서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더니 교점이 생겼네.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자, 3,-2가 된다. 그래서 3,-2고요. 얘는 B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는 A였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야. 좀 빠르게 해보자. 자, 점 C라는 것은요 -1, -5인데요 얘가 점 C의 좌표가 x의 값이 -1이고요 y의 값은요 -5예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x의 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x의 값이 -1인 걸 보니까 여기 있네. 그 다음에 y의 값이 -5인 걸 찾아야 되겠지. y의 값이 -5인 건 여기 있네. 그러면은 수직선 그을 테니까 교점은 여기에서 생기겠구나. 아, 그러면은 얘가요 점 C고요. 얘가 점 C고요. -5입니다. 물론 점 C고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다음에 D는 그럼 바로 그냥 나타내 볼까? x의 값이 몇이다? -2다. x의 값은 -2고요. y의 값은 몇이다? 1입니다. 그러면은 두 점의 수직선의 교점 여기 생기겠네. 그래서 점 D는요 -2,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자, 좌표축 위에 좌표를 나타낸다 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자, 4분면 무슨 소리냐 하니, 자, 먼저 읽어보면 좌표평면에서 축에 의해 나뉘어지는 내부분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어. 자, 좌표평면 위에 축에 의해 나누어지는 내부분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축을 한번 그어보자. 자, 축 하나, 축 둘. 자, 수평인 게 x축이었고요. 수직인 게 y축이었었죠. 자, 자세히 보니까요 정말로 4개의 구역이 생겼어. 4개의 구역이 생겼어. 자, 4개의 구역이 생겼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이름 붙일 거야. 제 1사분면. 다음에 여기 바로 오른쪽으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식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지? 자, 다음은 그러면은 제 2사분면. 다음은 그러면은 제 3사분면. 다음은 제 4사분면. 자,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 이 표를 한번 볼게. 뭐라고 써있어? 제1사분면의 x의 값들은 양수일 거고요. 제1사분면의 y의 값들은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외워줬으면 해. 플러스 콤마 플러스 x의 값은 양수고요 y의 값도 양수예요. 자, 제2사분면 볼까요? 뭐라고 써있니? 제2사분면에서 x의 값은 음수고요 y의 값은 양수입니다 라고 써있네. 그치? 다음에 제3사분면 보니까 x의 값들은 음수고요 y의 값들도 음수입니다.
자, x의 값은 음수고요. y의 값도 음수입니다. 볼 수 있겠고 제 4사분면에서는 x의 값들은 양수이고 x의 값은 양수, y의 값은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외워주면 되겠지. 너희들은 나보다 글씨를 잘 쓰니까 필기를 더 예쁘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지우지 말고 볼까요? 꼭 풀어봅시다. 다음 점들은 각각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1번. A는요, X가 음수, 그리고 Y가 양수야. 양이네, 양. 자, 양인 거 어딨지? 얘는 양양, 얘는 양. 자, 찾았네요.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2사분면이고요. 다음에 B 봅시다. B의 좌표를 보니 X의 값은 음이고요. Y의 값도 음입니다. 그래서 음인 거 찾아주면 되겠지? 얘는 양양, 얘는 양. 제 3, 4분면은 아, 그래서 찾았네. 그러면 얘가 점 B가 몇 사분면? 제 3, 4분면입니다. 라고 찾았네. 자, 다음에 C 봅시다. C. 자, 3,5인데 플러스 3 플러스 5지. 아, 양양이네. 자, 제 1, 4분면이 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찾았네요. 그래서 얘는요, 점 C는요, 제 1, 4분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점 D 보니까 6, 마이너스 3. X는 6, Y는 마이너스 3. 그치? 자, 양음인 거 한번 찾아볼게. 얘는 양양,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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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찾았는데요. 자, 점 D가 그래서 제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칭인 점에 좌표가 나왔어. 자, 대칭인 점에 좌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말이 길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만 되는 거에, 키포인트가 되는 거에 우리가 동그라미와 밑줄만 쳐볼게. 자, 그러니까는 점 P라는 게 있는데 좌표축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점 P라는 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 점을 X축에 대칭시킨다. 그리고 Y축에 대칭시킨다. 그리고 원점에 대칭시킨다 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야. 자, 일단요, X축에 대칭을 시킨다. 그리고 Y축에 대칭을 시킨다. 그리고 원점에 대칭을 시킨다 라고 하였는데, 이걸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우리 일단은요, 읽어보고 다음 그림 통해서 한번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X축의 대칭인 점 P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 점 A는요, X축에서 점 P까지의 길이, X축에서 점 P까지의 길이, 점 Q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오타입니다. 점 A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A라고 나와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라고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점 A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Y축에 대칭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 자, Y축의 대칭인 점 B는 무슨 소리냐 하니, 원래 있었던 점 P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것을 점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 B는요, Y축에서 점 P까지의 길이와 그리고 점 B입니다. 점 B까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점 B다 라고 여기도 다시 쓸게. 자, 마찬가지로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원점의 대칭인 점 C는요,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 C는요,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길이와 어디까지? 점 C까지의 길이가 같다. 여기도 C겠구나. 자, 오타 수정해주고, 미안.
자,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얘를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림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자, 대칭인 점의 좌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했었다? 원래는요 점 P가 있었는데요. 점 P가 A, B라고 있었는데요. 얘를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점 P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그 대칭시킨 점 Q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같게 해서 아래로 내릴 거예요 라는 이야기야. 혹은 아래에 있었으면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만약에 A, B면 점 Q의 좌표는 A, B입니다 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같이 좌표축에서 점 하나 대칭시키면서 같이 연습해보자. 자, X축 그릴게. 얘는 X축. 다음에 이쯤에 얘가 Y축 되겠네. 자, 얘는 X축입니다. 자, 원래는요 나는 점을 하나 정할 건데 X표 친 거야. 더 잘 보이게. 이 점을 P라고 할 건데요. 이 점의 좌표는요 3,4였어요 라고 했어. X축에 대칭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점 P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점 P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대칭시킨 점에서의 X축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게 하여라? 같게 되게 하여라. 자, 지금 같게 되게 할 건데 점 P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몇이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얼만큼 올라갔니? 이게 길이가 되겠지? 자, 여기서의 X값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Y값은 4입니다. 우리 좌표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건지 한번 살펴봤었잖아. 그치? 그럼 점 P에서 아래까지 얼만큼 내려가면 되냐면 얘가 4만큼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아래로 4만큼 내려가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4만큼 내려갈 거기 때문에 X의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X축 대칭은 X의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X의 값은 3. 자, 여기에서 4만큼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써줘야 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다음에 Y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Y축 대칭이라는 건 그럼 뭐겠어, 그러면? 자, 점 P에서 Y축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대칭시킨 점에서 Y축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게 하세요? 똑같게 되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겠지? 자, 아까도 살펴봤으니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요, 점 P는요, Y축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가로 길이는 3이고요. 가로 길이는 3이고요. 세로 길이는 4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3이에요. 자, 그러면 3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Y값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 Y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시킨 점에 Y좌표는 변하지 않으니 4고요. 자, 여기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X의 값입니다. 그래서 점 P를 Y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원점 대칭 할 건데 원점 대칭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봐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X축 대칭을 시켰다 하니 Y의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고, 자, 다음에 Y축 대칭을 시켰다 하니 X의 값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외울게. 이거는 그냥 조금 외워줄게. 자, 원래의 의미는요 이러해요. 점 P와
x축까지 아니 점 P와 원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점 P를 원점 대칭시킨 놈과 원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하는데요. 이 점은요. x의 값에도 마이너스를 y의 값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를 바랄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 건데 x축을 대칭을 시킨다는 것은 거리가 똑같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라 혹은 올라가라. 그리고 y축 대칭은 y축까지의 거리가 똑같게 왼쪽으로 가시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이야기지. 그리고요 x축 대칭을 하면 y의 값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x의 값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요. 원점 대칭을 하면 x의 값과 y의 값 두 개 모두의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라고 살펴보면 되겠다. 자, 바로 실전 문제네. 자, 실전 문제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익숙해져 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첫 번째. 자,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었지? 간단하게는 이렇게 배웠었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오직 하나만 정해져라. y의 값은 겹치면 안 된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래요. 내가 딱 함수 두 개 배운다고 했었지? 어떤 함수? 정비례 함수랑 반비례 함수 이렇게 딱 두 개 배웠어. 그게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자 1번 볼게. 자 1번을 반대식으로 만들자. 농도가 y입니다 라고 했어. 농도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y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었어. 그치? 자 소금물 분의 소금물의 무게 분의 소금의 무게. 자 x 그리고 곱하기 100 했어. 자 정리하니까 100 그리고 100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 됐네. y는 x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했네. 그치? 이거 무슨 모양이야? y는 1 곱하기 x야. 그럼 무슨 함수? 정비례 함수. 이거 우리가 배웠던 함수네. 그러면 이거 정비례. 그러니까 얘는 함수 맞아. 자 다음에 2번 볼게. 한 개의 x1 하는 과자 5개의 가격 y1 이랬어. 자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격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가격 y1은요 한 개가 x1이니까 5개면은 5를 곱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x.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배웠었던 거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정비례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다음에 세 번째 볼게. 넓이가 48cm 제곱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x 그리고 세로 길이가 y다 라고 하였어. 자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 넓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넓이 48은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어. 맞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 x 곱하기 세로의 길이 y 이렇게 배웠어. 자 이게 함수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번, 2번처럼 y는 하고 바꿔보면 될 것 같아. y는 하고 바꾸면 될 것 같아. 자 y만 남겨주려면은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도 배웠었지만 양변을 몇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어? x로 나누어주면 되겠지? 자 우변에서 x로 나누어주면 x 없어지고요. 좌변을 x로 나누어주면 x분의 48 됐네. 자 이거 어떤 함수야? 자 x가 분모에가 있고요. 분 자리는 숫자가 있는 함수는 우리는 반비례 함수다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얘는 반비례 함수이기 때문에 3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4번 볼게. 키가 xcm인 학생의 몸무게 y. 키가 xcm인 학생의 몸무게 y? 이건 뭔 개소리야? 키가 똑같이 160이다 라고 하여도 170, 몸무게가 170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몸무게가 50kg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4번은요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몸무게랑 키는요 물론 연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프리카 기아들은 굶어 죽어가지고 되게 낮을 거고 그리고 미국 애들은 햄버거 많이 먹어서 뚱뚱할 거잖아. 뭐 어떻게 말해. 그래서 4번은 말도 안 됩니다. 다음에 5번 볼게.
6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린 시간 y시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시간 y는요. 자, 어떻게 배웠지? 거속시 생각해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이 x, 거리가 60. 그러면 x분의 60. 자, 그래서 분모에 x가 있고요. 분자에 숫자가 있습니다. 뭐죠? 반비례 함수 똑같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알겠지? 자, 다음 리뷰 실전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표를 보고요. x, y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비례 함수는 어떻게 배웠었? 정비례 함수는 어떻게 배웠었지? y는 ax 이렇게 배웠었고요. 반비례 함수는요. 어떻게 배웠었죠? y는 x분의 어떤 숫자 a입니다. 라고 배웠어.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 혹은 이런 관계가 성립할까? 한번 우리가 직접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자, 처음에는요. 반비례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를 몇 가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참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잊고서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여기서 a는 뭐야? a는 0이